교재 362쪽에 보면은 우리가 앞 시간에서 수행했던 12번 영세 매출 전표와 16번 수출 유형으로 했던 직접 수출은 16번 수출이고 내국 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한 것은 유형, 이거 중요하죠. 12번 영세 유형으로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는데 두 개 다 부가가치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세율 첨부 서류는 내국 신용장을 명세서로 해서 입력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아까 요 밑에 부분을 입력을 안 했네. 위에만 입력하고. 네, 여러분, 우리 고쳐야 되겠습니다. 아래 1,800만원 대금을 입력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그런데. 자, 메인 매출 전표, 아니죠. 전체 메뉴에 가서 영세율 첨부 서류 입력 7월 달 거를 조회해보면 요 아랫부분 입력 안 했어요. 그래서 여기 당기 제출 금액의 원화에다가 우리가 그 1,500만원이었거든요. 1,500만원 이거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당기 신고 금액도 원화에다가 1,500만원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기 제출 금액 그리고 당기 신고 금액을 입력을 해 주어야 이 작성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네, 이거 빼먹었었어요. 자, 그래서 수행 결과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영세율 첨부 서류 이제 수정했고, 수출 실적 명세서에는 먼저 신고 번호, 그리고 선적일, 그다음에 통화 코드, 환율, 그리고 외화 입력해줘서 금액이 공급가액이 자동으로 계산돼 있었죠. 네, 요건 제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서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가면은 베스트 원이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우리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한 1,500만원짜리 가 거기에 나타나겠는데 왜 6,500만원이냐면 이게 베스트 원에 과세 매출 자료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조회해보면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분의 1,500 그리고 기타의 1억 2,652만 8천원이 집계가 되어 있게 되죠. 주의해보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기간을 입력하면 저장된 내용이 있습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라는 화면에서 아니오를 클릭을 해야 최근 자료를 새롭게 불러오게 된다는 거죠. 자, 다음에 세 번째 면세 매출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우리 13번 면세 매출은 우리 FAT 1급에서도 나오는 거죠. 네, 이것은 직접 우리 했던 거니까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수행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고 계산서 합계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을 하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기업에 면세가 적용되는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러면은 7월 17일 날 13번 면세 매출로 입력을 해야 되겠군요. 같이 입력해 볼까요? 7월 17일 날 7월 17일 날 13번 면세 매출이고 품명은 컴퓨터 서적 수량이 40개 단가는 2만원 80만원짜리가 되고요. 거래처는 하나기업 그리고 전자세금은 전자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번 그리고 분계는 밑에 보니까 현금으로 받았군요. 1번 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전표로 제품 매출 되어 있죠. 여기서는 제품을 판매하고 했으니까 컴퓨터 서적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래서
제품 매출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속 서류 계산서 합계표 한번 볼까요?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밑에 계산서 합계표 7월부터 9월로 조회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방금 입력한 매출 계산서의 전자 쪽에 한 건 하나기업 거 80만 원 조회가 되고요. 요거는 저장 단추 위에 있으니까 저장해주고 닫아주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또 열어볼까요?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 7월부터 9월로 다시 조회하고, 저장된 거 불러오시겠습니까? 하면은 아니요 해서 어디가 바뀌었는가 보면은 면세 매출은 여기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그러나 어디에는 나와 있어요? 과표에는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과표 눌러서 보면은 여기 하단에 면세 수익금액 80만원 여기 보이시나요? 예, 면세 수익금액 80만원. 요게 방금 컴퓨터 서적 80만원어치가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세는 과세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영세율은 과세 표준이니까 이쪽에 집계가 됩니다만은 면세는 과세 표준이 아니니까 여기에는 안 나타나고 과표에서 면세 수익 금액이 따로 집계가 된다. 자, 그러면 수행 내용 한번 봐서 수행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면세 유형으로 우리가 입력을 했고요. 현금 분계를 해서 입금 전표 80만 원짜리 확인했죠. 계산서 합계표에 가면은 한 건이 이렇게 매출 계산서에 집계가 돼 있었고,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갔을 때 여기 과세 표준에는 안 나타나지만 과표를 누르면 여기 면세 수익 금액에 80만 원이 계산서 발급 금액으로 집계가 되었더라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4번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걸 보겠습니다. 이것도 17번 카드과세 매출. 네. 그런데 이거는 이제 17번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17번 카과 18번 카면, 또 19번 카형, 22번 현과, 23번 현면, 24번 현형, 이렇게 다양한 매출 유형이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필요 지식 한번 보겠습니다. 소매업, 음식, 숙박업 등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단말기를 설치하고 대금을 결제를 받는다. 이렇게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를 누락하여 신고하면 세무서에서 매출 과소신고 혐의로 안내문을 받게 된다. 가산세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당해 과세기간의 매출액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래서 여기 프로세스는 이렇게 메인 매출전표 입력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 조회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 유형에 1번의 내용은 뭔가 읽어보죠. 영수증 발급 가능 사업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최종 소비자를 주로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에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이를 영수증의 종류 중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함으로써 매출 증빙 및 부가가치세 신고세액의 징수를 판단할 수 있다. 이게 17번 카과, 가로 열고 카면. 카면은 카드로 면세 제화를 판매한 겁니다. 카형, 19번 카형은 카드로 영세율 제화를 공급한 겁니다. 이렇게 선택하여 입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직계표가 작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함께 제출해야 된다. 두 번째, 일반 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결제수단으로 발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있어요. 세금계산서도 발급하고 결제를 신용카드로 거래처가 하면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발행을 한다 이거죠. 이런 경우는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결제 수단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 기본 매출이 세금계산서가 우선이므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시 11번 과세 매출로 해라. 그렇게 입력을 하고 분계 시 외상매출금 계정에 신용카드사를 입력을 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표시가 되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직계표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표시하므로 매출이 이중으로 계상되지 않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는 경우에 유형 선택은 11번 과세매출로 유형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제는 카드 결제를 해서 거래처를 신용카드사로 해줘라 이거예요. 자, 수행 내용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급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해서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전표 입력에 입력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직계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이랬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입력할 것. 네, 17번 카관은 FAT 1급에서도 많이 나오죠. 자, 같이 해볼까요? 김남현에게 노트북을 판매하고 발급한 신용카드 영수증이다. 이런 거 FAT 1급에서도 많이 나오죠. 자, 요거부터 1번부터 입력하겠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까 7월 21일 거예요. 자, 한번 입력해 볼까요? 7월 21일 메인 매출 전표에 7월 21일 메인 매출 전표에 17번 카드 과세 매출. 신용카드사는 물음표 단추 눌러서 신용카드사는 거기 영수증에 국민카드라고 되어 있죠. 국민카드사 확인.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 자, 품명은 아까 보니까 노트북을 판매하고 김남현에게. 그러면 여기 노트북. 자, 수량 단가 지나가고 공급가에게는 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합계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110만원. 동그라미 많이 있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1100000 1100000 정확하게 입력해 주세요. 자, 그리고 저 거래처는 누구냐? 개인이죠. 김남현. 그리고 이건 신용카드니까 전자세금 나는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고 분계를 4번 카드 분계하셔라 이거죠.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인데 국민카드사에서 거래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 10만원에 제품 매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계는 건드리지 않아도 되죠. 자, 두 번째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박지영에게 컴퓨터 서적을 판매하고 발급한 현금 영수증이다. 네, 현금 영수증 문제는 TAT 2급에는 나오지만 FAT 1급에서는 안 나오지만 나온다면 이 카드 매출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면 되는데 유형의 코드가 다르죠. 네.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날짜를 보니까 현금 영수증의 날짜가 여기 나와 있죠. 7월 22일. 네. 컴퓨터 서적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면이라는 유형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7월 22일. 자, 7월 22일에 매출 유형 중에 보면은 현면이라고 있어요. 23번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현금 영수증인데 면세 재화를 팔았다는 겁니다. 컴퓨터 서적이 면세니까 23번 현면 선택하셔라. 이거. 현면. 그리고 품명에는 컴퓨터 서적. 자, 수량 단가 표시되지 않았으니까 지나가고 현면도 카드 거래처럼 공급가액에다가 합계 입력하는데 이것도 면이니 부가세가 아예 없으니까 이건 마찬가지예요. 50000 거래처는 누구에게 발급했냐? 박지영에게. 자, 전자세금계산서 없으니까 방향키로 지나가고 현금 영수증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 현금 분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입금전표로 제품 매출 5만원, 거래처 박지영, 이대로 주시면 됩니다. 자, 유형이 현면이라는 22번 유형이 있다는 거. 23번 유형이었나요? 현면. 자, 다음에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또 해보겠습니다. 두리온스 주식회사의 프린터기를 판매하고 과세분, 과세매출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에 국민카드로 결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증빙이 이중으로 발급되는 거죠. 7월 23일 날 세금계산서도 발급했고 또 7월 23일 날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는 바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유형을 카드 매출로 17번으로 하느냐? 아니다. 세금계산서가 우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금계산서 우선 11번 과세매출로 유형을 선택해야 된다. 자, 날짜 7월 23일 날 입력합니다. 카드 결제했어도 11번 과세매출 세금계산서가 있으니까 그게 우선이에요. 자, 품명은 프린터기, 수량 10개, 단가 20만원, 거래처는 두리온스, 전자세금계산서죠. 1번. 분계를 카드로 해라 이거예요. 4번. 그래서 신용카드사를 국민카드사로 선택해 주시고 확인. 그럼 밑에 분계가 외상매출금 국민카드사, 부가세 수금 20만원 부채 증가, 제품 매출 200만원. 그러면 이 거래가 나중에 부속서류에 어디에 들어가냐면요.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카드가 거래가 일어났기 때문에 신용카드 직계표 발행 내역에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발행 내역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따로 분리가 되어서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죠. 자, 367페이지에 두리온스는 매출전표도 있고 세금계산서도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입력했는가. 자, 그러면 부속서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보도록. 자, 먼저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한번 열어볼까요?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보겠습니다. 자, 7월부터 12월 여기에 매출이 우리 방금 저기가 세금계산서가 보여야죠. 두리온스 거. 여기 두리온스 200만원짜리 보이죠? 200만원짜리. 우리가 방금 입력한 거는 세금계산서 요 한 건뿐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반영이 됐고 매출 세금계산서에. 자, 이거 저장하고 닫으시고. 그러면 이번에는 부속서류 중에 부가가치세 1박스에 지금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직계표에 가면 발행한 거 나오겠죠? 네, 클릭을 해볼까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직계표 7월부터 9월로 조회해 봅시다. 네, 아무것도 안 나타나 있으면 여기 위에 있는 불러오기 단추를 한번 눌러줘요. 예 해주면 불러와집니다. 자, 어디에 나타나 있느냐 하면 현금 영수증 우선 5만원짜리 보이죠? 면세로. 아까 저기 박지영에게 컴퓨터 서적 5만원어치 판매한 거 면세 매출 현금 영수증. 또 과세 매출에 330만원 잡혀 있죠? 요 330만원은 김남현에게 100만원 그리고 두리온스에 200만원. 그러면 30만원은 저기죠. 저기. 김남현에게 110만원이죠. 부가세 포함. 여기 지금 부가세 포함된 거예요. 110만원하고 그 다음에 두리온스의 부가세 포함 220.
그래서 110만 하고 220 더하니까 330만 원이죠. 예, 부가세 포함된 가격입니다. 이거. 자, 그런데 이 330만 원 중에는 밑에 이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중 세금 계산서 발급한 내역이 220이 있다. 그래서 요 220을 이렇게 세금 계산서가 발급됐다는 것을 여기에 따로 집계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도 있지만 그 중에 220만 원은 세금 계산서가 발급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과세 표준으로 이중으로 안 잡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매출 자, 전체 메뉴에 가서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한번 가보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7월부터 9월로 다시 조회를 하고 불러오겠습니까 하면 아니요 해보면은 세금 계산서 여기에 두리온스께 들어가게 되고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매출에는 여기 100만 원만 집계가 된다 이겁니다. 그 김남현에게 노트북 판매한 것만 여기에 들어가고 두리온스의 그 프린터 이 10대 팔은 거는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발급분 안에 여기에 집계가 된다. 그러면은 박지영에게 현금 영수증 받고 5만 원 컴퓨터 서적 판매한 것은 면세니까 여기에는 안 나오죠. 어디에 나와요? 과표로 나타난다. 한번 과표 눌러볼까요? 과표 누르면 아래쪽에 여기에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면세 수익 금액. 아까 8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5만 원이 늘었죠. 예. 아까 80만 원짜리 하나였는데 지금 방금 5만 원이 추가돼 가지고 면세 수익 금액에 85만 원. 세금 계산서 발급 금액은 80만 원이고 5만 원은 그럼 세금 계산서가 아니라는 거죠. 뭐였어요? 현금 영수증이었다. 세금 계산서 발급분은 아까 시간에 80만 원짜리 하나 있었고 방금 한 것은 현금 영수증 발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이 더 늘어난 겁니다. 자, 부속 서류 이렇게 보실 줄 알고 그리고 작성하라 그러면 조회해 가지고 꼭 저장하고 닫아주고 저장 단추 없는 것은 닫을 때 저장하겠습니까? 물어보면 예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카드 관련해서 또 연습을 해보고요. 수행 결과 우리가 한 것하고 차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7월 21일 거 17번 카과로에서 노트북 110만 원 기억나시죠? 요거. 그 다음에 7월 22일 컴퓨터 서적 현면 23번 현면으로 5만 원 이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7월 23일 날 11번 과세로 프린터기 하고 결제는 카드로 했기 때문에 분계 유형을 카드로 했어요.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주의를 읽어보니까 세금 계산서와 신용카드 영수증이 동시 발급되었을 경우 신용카드 영수증은 결제 수단에 불과하므로 11번 과세 유형으로 유형 선택을 잘 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분계만 4번 카드로 선택을 하라. 그래서 구분에 세금계산서 교부분이 표시가 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에 자동 반영이 되게 된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를 보니까 여기 아까 아무것도 없어서 불러냈죠. 여기에 세금계산서 발급분 220만 원, 그 다음에 전체는 330만 원, 현금 영수증은 5만 원, 면세 매출분으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는 공급 대가로 표시가 돼요.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표시가 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했을 때 우리가 그 프린터기는 여기에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그 노트북 김남현에게 팔은 신용카드로 팔은 노트북은 여기에 반영됐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5만 원짜리는 여기에 반영이 됐고 과표에 그걸 우리가 확인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간주 공급.
간주 공급의 부가가치세 신고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간주 공급을 우리 FAT 1급에서는 이론으로만 공부했었죠. 예, 특별한 공급 해가지고 자가 공급,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개인적 공급, 그 다음에 폐 없이 잔존재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주 공급이라고 하잖아요.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주 공급에 해당하는 거래 발생 시 과세 표준은 시가로 계산해라. 부가가치세액을 시가로 해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므로 간주 공급은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게 딱 하나 있죠. 네, 타사업장 반출. 그거는 세금 계산서 발급해야 돼요. 그러나 나머지 것은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그러면 뭘로 입력하느냐? 14번 건별이라는 걸로 입력합니다. 14번 건별,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무자료 매출은 14번 건별로 해요. 그래서 간주 공급도 타사업장 반출이 아닌 것은 14번 건별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4번 건별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간주 공급에 대한 아이캔 박스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재화를 거래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인도 양도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과세 대상 거래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며 이를 재화의 간주 공급이라고 한다. 그래서 첫째, 자가 공급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랬죠? 예. 여러분 자가 공급 세 가지 생각나시죠? 면세 사업으로 전용하는 거. 예, 또 그 면세 사업 전용만 여기 나왔나요? 면세 사업 전용도 있고 타사업장 반출도 있고, 예, 자가 공급에 세 가지가 있었죠. 면세 사업 전용, 그다음에 비영업용, 여기 있구나. 면세 사업 전용이 있고 비영업용 승용차와 그 유지에 대한 재화, 그리고 판매를 목적으로 자기의 타사업장 반출, 요게 자가 공급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가 공급 중에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것은 바로 여기 자기의 타사업장 반출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고, 예, 면세 사업 전용이나 또는 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 판매를 재화는 세금 계산서 발급을 안 하죠. 그 다음에 개인적 공급이 간주 공급이죠. 개인적 공급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획득한 재화를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것을 사업과 관련 없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개인적 공급이라고 한다. 뭐냐? 사업과 관련 없이 사업자 본인이 그냥 사용했다든가 종업원 또는 주변 지인에게 재화를 그냥 무상으로 줬다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인적 공급이라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가 있었죠. 예, 사업상 증여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것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거죠. 예,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상품을 거래처에 선물로 주었다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과세한다 이거예요. 이때 부가세 계산할 때는 시가로 계산해야 된다. 폐 없이 잔존재화도 시가로 계산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간주 공급의 실무 프로세스,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할 때 건별로 입력을 해라 이겁니다. 건별.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을 하면 됩니다. 자, 수행 내용 하나 해보겠습니다. 간주 공급 거래의 부가가치세 신고. 다음 거래를 매입 매출 전표 메뉴에 입력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을 수행하시오. 자, 7월 25일 거래. 자, 간주 공급 처음 하는 거니까 잘 보세요. 당사 제품을 매출처에 선물로 제공했다 이랬습니다. 이 제품은 매입세 공제를 받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얼마로 해야 되느냐? 공급가액 50만원으로 신고를 해야 돼요. 예, 그런데 유형을 뭘로 한다? 세금계산서 증빙 없어요. 따라서 14번 건별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볼까요?
수행 결과 보면 14번 건별로 하고 공급가액 50만 원으로 해서 부가세를 5만 원으로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가세 대극 애수금은 5만 원이지만 부가세 애수금은 5만 원이지만 밑에 회계 처리가 달라져요. 거래처에다 선물을 줬으니까 이게 접대비죠. 접대비는 50만 원이 아니라 원가를 적용합니다. 원가. 그러면 원가가 얼마예요? 40만 원이죠. 그러면 접대비가 40만 원 이 얘기냐? 아니다. 이 세금 5만 원은 왜 내게 됐어요? 접대비 때문에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원가에다가 세금 포함해서 접대비. 그러면 대변의 제품은 뭐예요? 우리 회사 제품을 자산을 감소시켜야죠. 이게 원가로 감소시키는 거예요. 원가로. 그리고 반드시 재고자산을 대변에 기록할 때는 적요를 8번 타계정으로 대체를 반드시 걸어줘야 됩니다. 요거 아주 주의할 점이 많은 거래입니다. 건별 문제 TAT 2급에 나오니까 요거 잘 연습해 주세요. 자, 7월 25일 거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7월 25일 날 거래처에 선물한 거죠? 그러면 세금계산서가 없어요. 14번 건별. 네. 자, 품명은 제품이라고 그랬죠? 예, 품명은 제품이라고 그랬어. 그냥 제품이라고 그랬나요? 컴퓨터라고 그러네요. 컴퓨터. 예, 품명이 컴퓨터. 자, 수량 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을 50만 원이라고 시가로 공급가액을 넣어줘야 돼요. 아이고 건별이니까 스페이스바로 지우고. 예. 자, 건별도 카드처럼 똑같이 부가세 포함한 공급 대가를 입력해 줍니다. 55만 원을 입력하세요. 네, 그러면 50만 원과 5만 원이 되죠. 자, 거래처는 누구냐? 거래처는 지정을 하지 않았어요. 어느 거래처라는 거 없으니까 방향키로 지나가시고. 전자세금은 뭐 발행 안 했으니까 발행 안 했으니까 있을 리가 없죠. 지나가고. 분계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혼합 분계밖에 방법이 없어요. 건별은. 그래서 3번 혼합 분계. 자, 여기서 부가세 애수금은 그대로 주는데 제품 매출이 아니라 대변의 제품이 되는 거예요. 제품. 이거 파는 게 아니죠. 대변의 제품 150번. 그리고 이 시가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제품을 원가를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50만 원 아니 40만 원. 자, 그리고 차변에 이게 비용 처리돼야 되죠. 접대비. 거래처에 선물로 준 거니까 813번이 되죠. 매출 거래처죠. 당사 제품. 매출처에 선물로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입 거래처면은 513번 원가로 들어가는 접대비가 되겠고, 매출 거래처면은 813번 판매 관리비 접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TAT 2급에서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매입 거래처다라고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매입 거래처를 접대한 것은 제조원가 500번대 비용 처리하시고, 매출 거래처에 선물을 했다 그러면 FAT 1급처럼 판매 관리비 813번으로 처리하는 거. 그리고 금액은 45만 원이 된다. 왜 45만 원이냐? 접대비를 원가로 적용해야 되는데 원가는 40만 원이었어요. 40만 원. 그런데 뭐 때문에? 이 부가세 때문에. 부가세도 접대비로 비용 처리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처럼 이 건별 밑에 분계해서 잘 정리하는 거, 이거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수행한 내용, 수행 결과 보시면 아까 전표 입력하는 건 이미 미리 봤었고, 이것을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이렇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수행 결과를 보고 우리도 한번 그대로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건별 매출은 여기 기타로 집계가 돼야 돼요. 기타로. 그리고 역추적을 눌러보면은 우리가 이거는
그 매출한 게 아니죠. 접대비로 쓴 거기 때문에 수익금액 제외에 이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수익금액 제외에 5만 원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50만 원이. 왜냐? 이 50만 원이 이 과세 표준이 실제로 매출이 일어난 게 아니죠. 예, 요 세금 계산하기 위해서 과세 표준 50만 원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만 원은 수익금액에서 제외돼야 되죠. 즉 매출액에서 빠져야 되는 과세 표준이기 때문에 수익금액 제외란에 이게 들어갑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7월부터 9월로 조회를 합니다. 예,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예, 지금 보시는 대로 지금 방금 우리가 입력한 것은 여기 과세 기타에 세금 5만 원에 공급가액이 50만 원인데 이 공급가액이 다른 공급가액하고 이건 같이 수익금액 즉 매출액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역추적을 한번 볼까요? 여기 더블 클릭하면 역추적 나오죠? 예. 여기 더블 클릭을 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명세에서 수익금액 제외가 나옵니다. 수익금액 제외. 수익금액 제외가 1150만 원이 뭐냐면은 1100만 원은 앞 시간에서 승용차 매각했던 거. 그게 1100만 원이고 승용차 매각도 매출이 아니죠. 유형자산 처분한 거니까. 지금 방금 50만 원은 뭐였어요? 거래처에 선물한 거죠. 이거 매출액이 아니죠. 그래서 수익금액에서 제외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과세표준이 여기 지금 기록된 것은 전부 247,228인데 수익금액 제외된 게 11,500이니까 제조업 매출은 235,720으로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내용이 여기에서 이렇게 과세표준 명세에서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지금 그걸 수행 결과에서 이 1150만 원의 내역을 앞에서 수용차 매각한 거 1100에다가 지금 방금 50만 원 간주 공급으로 입력한 거 그것이 더해져서 여기에 과세표준 명세에 이와 같이 표시되었다 하는 거죠. 수익금액 제외라는 거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매출 관련 거래 중심으로 해서 쭉 한번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FAT 1급에서 했던 유형도 있고 지금 방금 했던 건별 같은 경우 FAT 1급에서는 출제되지 않는 건이었어요. 이런 거 좀 주의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0분간 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매입 관련 거래 쭉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죠.